안녕하세요. 선한사주입니다. 예, 오늘은 결혼이 뭔지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보통 이제 현대에서는 자기 개발의 기간이 예전보다 많이 길어지고 또 취업도 많이 어려운 관계로 취업 준비 기간이 길어지면서 결혼 정년기가 많이 뒤로 늘어나는, 뒤로 밀리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지요. 그러다 보면 이제 여성분들은 보통 한 30대 중반 정도에 보통 결혼을 정년기라고 생각을 하시고, 본인도 이제 30대 중반 정도를 결혼의 시점으로 이제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이 많고, 그리고 여성분들이 좀 초조해지고 가장 결혼을 하고 싶은 나이 자체가 30대 중반 정도가 되더라고요. 이제 좀 즐길 것도 즐겨보고, 해보고 싶은 것도 해보고 하다 보니까 좀 약간의 안정감도 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본인이 혼자 살기에는 뭔가 2% 부족한 그런 유형이라는 걸 느끼는 시기도 30대 중반에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30대 초반까지는 마음이 좀 편안하게 있으시다가 30대 중반에 이제 결혼 운을 물으시러 많이 상담을 받으시는데요. 제가 가장 난감할 때가 본인 자체가 결혼에 대해서 크게 의미를 두지 않고, 결혼을 하면 좋지만 굳이 안 해도 된다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본인이 꼭 결혼을 하고 싶을 때가 있고요. 그리고 만나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근데 뭔가 진척이 없고 잘 진행되지 않는 경우들을 많이 이제 접하게 돼요. 그러면 여성분들이 그럴 때 가장 불안해하고, 그럴 때 이제 결혼 운에 대해서 많이 의뢰를 하셔요. 일단은 결혼은 옛날에는 이제 이혼율이 굉장히 좀 적었잖아요. 이혼율이 적은 이유가 결혼에 적합한 사주가 옛날에 많았기 때문에 이혼율이 적은 건 아니고, 그때는 이제 좀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도 많았고, 그 다음에 자식 위주의 삶을 살다 보니까 우리네 어머님들은 이제 자식들 생각해서 결혼을 포기 안 하고 끝까지 해로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노력은 하시겠지만 정 안 맞는다고 하면은 서로를 위해서 좋은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또 옛날과 달라진 게 결혼을 해서 실패를 할 경우에는, 예전에는 서로 아이를 데려가겠다라고 법정 다툼을 하는데, 요즘에는 대부분 서로 아이를 안 데려가려고 하는 추세가 강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현재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성분들, 한 50대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녀분들이 좀 장성을 하고 나서, 가령 대학교를 가게 되면, 아니면은 군대를 가게 되면, 아니면은 장가를 가게 되면, 시집을 가게 되면, 그런 시점을 조율해서 그때까지만 시한부로 살고 계시는 여성분들도 많이 배웠어요. 결국에는 이제 아이들 때문에 그것도 발목이 좀 잡히는 경우이기도 하죠. 네. 결혼 문제에 있어서 가장 이제 상담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난감할 때는, 결혼을 꼭 하고 싶어 하고, 외로움에 좀, 힘들어 하시는 그런 분들이 결혼에 적합하지 않고, 결혼을 하더라도 오래 좀 버티거나,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사주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참 상담해드리기가 좀 난감하기는 해요.
근데 누구나 뭐 사람마다 이제 결혼을 실패하더라도 한 번은 해봐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정말 내가 사주에 결혼이 적합하지 않은 사주라면 굳이 그렇게 힘들게 결혼을 해서 실패를 맛봐야 되냐라는 또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계셔요.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괜찮으신데, 그래도 결혼을 한 번은 해보고 뭐 안 되면 헤어지는 한이 있어도 남들 해보는 건 한번 해보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고요. 특히나 또 그 부모님들이 이제 자녀분들의 결혼을 문을 의뢰하시는 분들 중에는 요즘에 이제 결혼 옛날 같았으면 잘 살 수도 있지만 이제 요즘에는 자아 의식이 굉장히 발달하셨기 때문에 결혼에 좀 불리하고 결혼하면 실패가 있을 수 있는 사주다라고 자녀분의 사주를 말씀 제가 드리면 그래도 한 번은 남들 해보는 거는 해봐야 되지 않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여기 여자분은 일단은 결혼을 하고 싶어 하시는데 결혼이 녹록치 않고 결혼에 좀 적합하지 않은 사주의 예라서 좀 안타까운 케이스이긴 해요. 물론 선택은 이제 본인의 선택대로 하시겠지요. 그렇지만 일단은 결혼에 적합하지 않은 사주 같은 경우에는 결혼 생활을 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뭔가 불만사항이 계속 눈에 들어온다거나 살면 살수록 점점 아니라는 느낌도 많이 들고 아니면은 정말 좋은 케이스라면 떨어져서 사는 그런 경우들도 있죠. 그러면 그걸로 좀 액땜이 되는 경우들도 있는데 문제는 이제 떨어져서 살면은 몸이 멀어지면 이제 마음도 멀어지잖아요. 그 부분이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왜 결혼을 하고 싶으시며 왜 결혼에 적합하지 않거나 결혼이 잘 순탄하지 않게 흘러가는지 사주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분은 일단은 개해 일주로 간여지동 일주시지요. 간여지동 일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묘월에 태어나셨어요. 장생월에 태어나시고 묘가 또 천간에 이렇게 떠 있기 때문에 이제 묘의 힘이 꽤 크죠. 그러니까 봄처녀죠, 봄처녀. 봄처녀가 하늘에 비를 뿌리고 있는 형상이에요. 이분의 사주에서 보면은 이제 화가 없어요. 그쵸? 화가 없어요. 화는 이제 재성이에요. 그쵸? 재성이에요. 그리고 이 사주가 이제 묘월에 태어나고 지지의 글자들이 다 습한 글자들이죠. 엄청 습하죠. 그쵸? 엄청 습한 사주이기 때문에 화가 필수인 사주예요. 화가 필수인 사주인데 화가 일단 없어요. 그쵸? 근데 운 좋게 이렇게 좋을 때 화운이 대운에서 이렇게 와줬지요. 그러면은 크게 문제가 없이 잘 살아왔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요. 근데 이제 화대운이 끝나고 나서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이 사주는 굉장히 습하고 금생수가 잘 되다 보니까 이 을묘목도 어찌 보면 좀 썩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편관, 색깔을 달리 해볼까요? 편관, 기토와 축토, 이게 이제 여자에게 있어서는 남편이나
남자를 의미하는, 직업을 의미하는 관성이에요. 관성도 이렇게 뿌리가 있게 있어서 네, 남성분을 만나게 되면은 일단은 기축의 이미지의 남성분을 만나죠. 그러면 기축이라는 거는 이제 겨울에 꽁꽁 얼은 밭에 서리가 덮여 있는 그런 밭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기축이라는 이 토가 이 개수를 좋아할까요? 개수는 기축에 오히려 수기만 더 강화시키고 경신으로 인해서 굉장히 지금 물바다가 된 상태로 이 기축이 잘못하면 얕은 그런 땅대기이기 때문에 떠내려가 버릴 수도 있어요. 떠내려가 버릴 수도 있고, 그 다음 기축이라는 글자 자체가 노골노골하게 좀 노골노골해져야지 이 기축이 나에게 좀 사랑도 해줄 수 있는 그런 사주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사주 자체가 너무 습하고 좀 추운 기운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의 이미지도 어찌 보면 우직하지만 좀 따뜻하고 여성분이 바라는 어떤 감정적인 교류나 감정적인 대화 같은 것들이 잘 안 될 수 있는 남성분의 모습이에요. 그쵸? 그리고 이 남성분도 언제 이 사주에 들어오면 언제 자신이 쓸려가 버릴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여성분에게 오래 머물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러니까 남성분들이 이 여성분에게 매력을 느끼기가 조금 이제 힘들고요. 이 여성분은 이 식신이 굉장히 이렇게 발달하셨잖아요. 식신이라는 거는 굉장히 감성계거든요. 개수가 묘목, 을목을 보면 항상 이제 봄처녀의 마음을 가져서 싱숭생숭 계속해서 남자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고, 따뜻하고 위로가 되고, 친구 같은 그런 남편을 원하고, 그게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여성분은 굉장히 감성계가 발달하셨는데, 남성분은 굉장히 좀 차갑고 이지적이고 좀 한 고집도 하겠죠. 네, 그래서 이 여성분을 맞춘다고 하더라도 이 여성분의 기준에는 좀 못 미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대운이 해묘에다가 미대운을 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지에서 식상국을 이루고 있죠. 네, 지지에서 식상국을 이루고 있어요. 식상은 뭘 쳐내죠? 관성을 쳐내죠. 그쵸? 관성을 밀어내요. 관성을 밀어내요. 그러면은 들어오려던 남자분도 들어오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러니까 해묘미 목국에 의해서 기토라는 땅이 그냥 뻥 뚫려버리는 그런 상태가 될 수가 있으니 이 남성분도 편하게 이 여성분의 인생 안에 들어오기가 쉽지가 않죠. 그죠? 그리고 이 여성분은 또 식신제살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식신제살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능력이 있을 수 있는 사주예요. 더더군다나 화대운이 이렇게 가장 인생에서 중요한 시점에 화대운이 이렇게 잘 흘러줬기 때문에 굉장히 본인은 능력도 있고 본인은 굉장히 잘 사셨을 거예요. 용신이 화잖아요. 그쵸? 용신이 화인데 화가 딱 인생의 아주 전성기에 왔어요.
그러면은 이런 분들은 이제 본인의 능력 개발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본인이 원하던 대로 어떤 스펙이나 그런 것들을 잘 쌓아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결혼 정년기가 좀 늦어질 가능성이 높지요. 이런 정도의 흐름이면은 이제 뭐 석사, 박사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고, 인성도 굉장히 발달해 계시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결혼 시기가 조금 약간 늦어질 수 있는데, 뭐, 학교를 다니는 동안에도 남성분을 만날 수는 있겠죠. 만날 수는 있겠지만, 기축의 모습으로 남성이 있기 때문에, 예, 개수의 입장에서 보면은, 예, 개수를 좀 흙탕물로 만들기도 하고, 이 기축도 이 많은 금생수 받은 이 물에 다 쓸려가 버리기 때문에 오래 머물기가 힘들고, 차라리 이럴 경우에는 여기에 차라리 미토가 있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조우상으로는 남자가 딱 여기에 미토로 오면은, 물론 해묘미 목국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남자가 조도 맞춰주고 있고, 많은 이 수기도 좀 잡아주고 있고, 그죠? 좀 단단해져 있기 때문에 이 물바다 쓰나미로부터 버틸 수 있는 힘도 있고, 그러면 이 여성분에게 조우도 해결해주고 이 자리에 든든하게 버틸 수 있는 버틸 수 있는 힘도 가지고 있는 남성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미토가 아니라 축토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겁재를 깔고 계시는 분들, 비겁을 깔고 계시는 분들은 이제 결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배우자의 상을 약간 친구같이 굉장히 모든 걸 공유하고 친구 같은 관계를 많이 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친구 같은 관계가 계속 지속되려면 사이가 굉장히 좋아야 되고, 대화도 잘 이루어져야 되고, 그쵸? 모든 걸 함께 공유해야 되는 분들이신데, 남성분이 그거를 해주지 못할 경우에는 가장 그게 스트레스의 요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간여지동의 사주는 아무래도 결혼에 좀 불미한다고 말하는 게, 그래도 여자가 조금 더 참고, 여자가 조금 더 남편을 존경하고 해야지 사실은 이제 우리의 결혼 생활이 유지되기가 수월한 상황이 연출이 되겠죠. 그쵸? 결혼은 결국에는 분명히 살면서 유책 배우자는 하나쯤은 다 있을 거예요. 여자가 될 수도 있고 남자가 될 수도 있는데, 그 유책 배우자를 품어주는 배우자면 그 결혼은 해로할 수 있는 거고, 유책 배우자를 견디다 못 견디면 이혼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지요. 정말로 모든 것을 함께하고 100% 만족하는 그런 부부 사이는 뭐 거의 없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결혼이라는 것 자체가 30몇 년 동안 따로 모든 걸 다 따로 살다가 전혀 다른 사람을 만나서 한 집에서 24시간을 공유해야 되는 그런 생활 타입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할 수도 있고요. 싸움은 또 큰 데서 벌어지는 게 아니라 아주 사소하고 작은 데서 균열이 나고 뭔가 거기서 요소가 자꾸 벌어지게 되는 게 결혼 생활이지요.
근데 이 여자 사주에 식신이 있다는 거는, 식신이라는 거는 굉장히 길신이긴 하지만, 식신이라는 거는 뭔가 불편하고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거를 표출해내는 심리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분은 비겁도 굉장히 강하신 데다가 이렇게 식신까지 강하면 불편하고 뭔가 만족스럽지 못한 거에 대해서 가만히 그냥 참고 이해하시는 분은 아니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자꾸 그거에 대해서 대화를 청하겠죠. 상대 배우자에게 대화를 청하는데 그 상대 배우자의 모습이 기축으로 있기 때문에 이 여성분은 뭔가 자꾸 말을 해서 서로 맞춰가고, 서로 맞춰가고 서로 교감하고, 그렇게 살고 싶어 하시는 분인데, 남성분의 모습은 기축으로 굉장히 우직하긴 하지만, 우직하긴 하지만 남성분도 한 고집을 하시고요. 굉장히 좀 이성적이고 차가운 그런 글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여성분의 어떤 감정적 교류, 교감 같은 것들을 해결해 주기가 좀 어려운 모습으로 있어요. 그러면 이분은 결국에는 결혼을 하시더라도 결국에는 외로워서 오히려 이혼을 하실 수도 있는 사주가 될 수 있어요. 외롭지 않으려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해보니 더 외로운 케이스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쵸? 그래서 뭐 결혼을 하고 말고는 이제 본인의 문제고, 결혼이 불리한 사주가 꼭 결혼을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선택을 하라면 결혼을 안 하고 요즘에 그냥 자유연애만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런 형태가 조금 더 바람직해 보이는 거고요. 본인이 그래도 결혼을 하시겠다면 이런 분들은 이 남성분에게 기대는 마음을 조금 줄이시고, 정말 본인 일에 식신도 또 본인의 전문성도 되잖아요. 본인의 전문성에 본인을 계속적으로 발전시키고, 그 가운데 사회적으로 본인이 인정받는 그런 삶에서 만족을 느끼는 방향으로 가신다면 결혼 생활도 무방하기는 할 것 같습니다. 근데 결혼해서 남편에게 많이 의지를 하려고 하거나, 남편의 비중을 좀 많이 둔다면 이 여성분은 좀 힘들 수가 있겠죠. 그쵸? 그리고 또 이제 결혼을 좀 권하고 싶지가 않은 게, 지금 이제 식상국을 이뤄서 남자가 잘 들어오기도 힘들 뿐더러, 그러니까 본인은 못 느끼지만 본인 안에 에너지가, 남자를 밀어내는 에너지가 자꾸 발사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남성분이 쉽게 들어올 수 있는 대운도 아니에요. 가장 정년기인데 딱 그렇게 와버렸고요. 이때 이제 내년에 인년, 이민년이나 계묘년 같은 경우에는 일지합이 오기 때문에 결혼이 가능해요. 결혼이 가능한데, 그래서 결혼을 이제 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는데, 결혼을 하더라도 본인의 이제 결혼관이나 아니면 결혼에 대한 기대를 살짝 좀 낮추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천간에 식상이 이렇게 뜬단 말이죠. 이 천간에 식상이 뜬다면 결국에는 본인의 식상으로, 본인이 내뿜는 식상의 힘이 굉장히 크지요. 금생수 받은 식상이, 큰 식상이 이 기토를 꽉 눌러버리는 그런 상황도 벌어져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여성분들이 보통 천간에 식상이 이렇게 투출이 되어 있을 때 이혼을 많이 결심을 하고,
실제로 이혼을 감행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물론 잘 참고 넘기시는 분들도 계시지요. 그렇지만 분명히 내 마음에 자꾸 동요는 일어나요. 예. 과연 이 결혼을 지속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동요는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기를 결혼을 하시게 된다면, 이때 하시게 된다면 이 시기에 본인의 식상, 본인의 식상이라면 이제 본인의 전문 기술이나 아니면은 본인의 말, 본인의 표현, 본인의 능력, 그런 것들이 남편을 조금 누르려고 하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분이 굉장히 잘나신 분이시고 스펙이 좋으신 분이시라면 이럴 때 상대적으로 남편분이 눌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좀 남편분이 맥을 못 추거나 살짝 능력이 약간 사장되고 있는 상태, 아니면은 남편이 본인이 너무 잘 나가게 되니까 남편분이 조금 상대적으로 처져 보이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도 품고 가신다면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겠지만, 여성분들이 또 본인이 너무 잘나고 남성분들이 조금 힘을 못 쓰는 상황이면 40대 이런 나이라면 잘 참기가 힘든 나이기는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결혼에 좀 신중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결혼은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고, 그리고 해로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전제 조건이 많이 내려놓고 본인이 이사주에서는 본인이 잘 나가면 잘 나갈수록 남편이 묻혀버리는 그런 형상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고 계시면, 그리고 결혼이 나에게 꼭 필요하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가져야 되는 분이시고 그게 아주 중요한 분이시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인지하고 결혼 생활을 하시는 분과 전혀 그걸 모르는 상태로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계시는 분들은 많은 결과의 차이가 벌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뭐 결혼하면 안 되는 사주는 없겠죠. 선택이죠. 근데 결혼은 필수가 아니라 이제 선택인 시대가 왔고요. 그리고 결혼이라는 거는 정말로 서로가 많이 맞춰야 되고 많이 서로를 내려놓아야 되는 그런 과정들을 겪어야 되는데, 둘 중에 하나라도 결혼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어떤 그런 불편함 아니면 억압감 같은 것들을 참아내지 못한다면, 아니면은 내가 원하던 남편의 모습이거나 아니면 내가 원하던 결혼 생활이 아닌 경우에 그거를 그래도 받아들이고, 내 사주에서는 결국에는 어떤 모습의 남자가 들어있는지를 알고 결혼을 하시면 내 남자가 어차피 조금 이성적이고 차가울 수 있으니까 그냥 너무 감정적으로 요구를 하고 감정적으로 이해받기를 원하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인지를 하고 결혼을 하신다면 또 결혼은 가능하겠지요. 네. 그래서 사주를 알고 본인을 알고 내 사주 안에 남편의 모습을 알고 결혼을 하면 아무래도 실패 수가 좀 적을 수가 있어요. 그쵸?
그렇다고 했으니까 내 사주 안에 내 남편은 첫 번째 결혼해도 그런 남편이고 두 번째 결혼해도 그런 남편이라면 그리고 내가 이혼으로 살아가고 싶지 않다면 결국에는 참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내 사주 안에 남편의 모습이 내가 원하는 모습의 남편상이 아니고, 그죠? 그러면 본인이 결정해서 결혼을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결혼은 해도 후회고 안 해도 후회죠. 네. 근데 보통 부모님들은 헤어지더라도 자녀분들이 한 번은 남들이 해본 결혼은 해봐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시고요. 젊은 분들은 굳이 내 사주 안에 결혼이 뭔가 불미하거나 남편의 모습이 좋아 보이지 않으면 결혼을 안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세요. 세대 간의 어떤 인식 차이도 많이 느껴지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혼은 확실하게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라는 거, 그리고 내 사주 안에 남편의 모습을 알고 결혼하셔라. 그리고 그 모습이 마음에 안 들면 자유연애를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분은 화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온정적이고 따뜻함이 필요하신 그런 분이기 때문에 남성분에게 자꾸 화를 요구할 거예요. 따뜻함을 요구할 거예요. 그렇죠? 따뜻함을 요구하는데 남성분은 너무 차가운 모습으로 이렇게 있기 때문에 좀 불평불만, 남편에 대한 불만이 좀 가중될 수도 있고, 이 남편분도 이 사주가 이 사주를 좀 노골노골하게 좀 녹일 수 있는 화기운이 좀 사주 내에 있었으면 조금 결혼하고서도 이 사주 안에 들어오면 좀 부드럽고 조금 더 감정 표현이 잘 될 수 있는, 소통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남성분으로 바뀌실 수 있을 텐데, 이 사주 자체도 이 기축이라는 차가운 글자를 더 가중시키는 사주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 남성분도 이 사주 안에 와서 조금 본인의 어찌 보면은 뭐 본인에게 유리한 글자가 여기에 별로 없잖아요. 그쵸? 화가 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유리한 글자가 없고, 여성분도 사주가 차가웠고 물바다인데 이 기축이 이 차가운 물바다에 다 쓸려갈 수 있는 그런 형상으로 있기 때문에 저 같으면은 그냥 자유연애를 하라고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결혼을 하시게 된다면 많은 인내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참 결혼이 뭔지 해도 후회고 안 해도 후회예요. 그렇죠? 여러분 같으면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해도 후회고 안 해도 후회고, 아무래도 좀 관이 발달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맞지 않는 것도 결혼을 일단 했으면 제대로 묶이고 서로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해로 하기로 약속을 한 거기 때문에 지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좀 강하실 테고요. 관이 발달하지 않거나 무관이신 분들은 그런 기운이 좀 많이 약할 수가 있죠. 네. 결혼은 뭐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고요. 여러분들 신중한 판단 하시고요. 그리고 본인 사주 안에 남편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본인의 사주 안에 남편의 모습대로 남편을 맞이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것 또한 내 사주 안에 다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남편 탓하시지 마시고요. 예, 정 그 모습이 마음에 안 든다면 예, 결혼하지 않고 자유연애를 하는 것도 예,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의 강의는 예, 여기서 마치겠고요. 제가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하면은 많이들 눌러주시는데요. 그 말씀을 안 드리면 또 그냥 듣고 지나가시는 분 대부분 지나가시더라고요. 예,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예, 감사합니다.